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아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쥔 세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 또 한 번의 실패인가, 그녀의 속삭임이 유리창에 스며들듯 희미하게 퍼졌다. 32살, 세진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동료가 들어섰다. 세윤이었다. 28살의 신입 디자이너,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에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미소가 봄바람처럼 포근했다. 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자 세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세윤의 눈빛이 세진을 스쳤다. 따뜻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그 시선. 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이 들지? 회의가 시작되자 세진은 평소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려 애썼다. 이번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요. 마감일까지 3주,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지만 세윤의 스케치북을 넘기는 손놀림, 연필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세진의 집중을 흐트러뜨렸다. 세윤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세진을 바라보았다. 세진 선배님, 이 부분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마치 한강의 물결처럼요. 그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한강의 물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퇴근 후 세진은 혼자서 강남의 골목을 걸었다. 비가 그친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사 먹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국의 일상. 하지만 세진에게는 늘 외로웠다. 5년 전 결혼한 남편과의 이혼, 가족의 차가운 시선. 여자는 빨리 재혼해야 해, 어머니의 말처럼 세진은 자신을 가두는 사회의 기대에 지쳐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 카페테리아에서 세진은 우연히 세윤을 마주쳤다. 세윤이 트레이에 올린 비빔밥이 익숙한 냄새를 풍겼다. 선배님,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만든 고추장 소스예요. 세윤의 초대에 세진은 망설이다 앉았다. 밥을 먹으며 대화가 흘러나왔다. 세윤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했다. 부산 바다처럼 자유로웠는데 서울은 너무 바빠요. 하지만 한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녁에 산책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세진은 그 말에 공감했다. 나도 그래? 주말에 한강공원 가서 책 읽는 게 유일한 휴식.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세윤의 시선이 다시 그 따뜻함으로 물들었다. 세진은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감정은 뭐지? 그냥 동료애인가? 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윤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혼란을 비추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 팀 미팅에서 세윤의 디자인 제안이 빛을 발했다. 클라이언트가 극찬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밝아졌다. 세진은 세윤을 칭찬하며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세윤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퇴근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세진은 우산을 쓰지 않고 걸었다. 세윤이 따라오며 우산을 씌워주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 가까운 거리, 세윤의 체향이 은은히 스며들었다. 세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위험해. 집에 도착한 세진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따뜻한, 하지만 두려운.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사랑은 허락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수군거림. 세진은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짧았던 로맨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숨겼다. 세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세진의 일상이 변했다. 주말, 세윤이 제안한 한강 산책. 선배님,
같이 가요. 제가 도시락 만들었어요. 그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세윤의 도시락에는 어머니가 만든 김치전과 불고기가 들어있었다. 부산집에서 물려받은 레시피예요. 가족이 그리워질 때 먹어요. 세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나도 가족과 멀어졌어. 이혼 후로 어머니가 실망하셨어. 세윤의 손이 세진의 손등에 스쳤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세진의 눈물이 고였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고 저 멀리 엔서울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날 밤 세진은 세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답장은 간단했다. 저도요. 세진 언니. 언니? 그 호칭이 세진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세진의 상사, 민준 과장이 세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윤 씨, 디자인 센스 좋네.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세진은 그 광경을 보며 질투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만 그런 시선이 아니야? 퇴근 후, 세진은 홀로 술집에 갔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국의 직장 문화, 술자리에서 맺어지는 인연들. 하지만 세진에게는 그 모든 게 공허했다. 다음 날 세윤이 세진에게 털어놓았다. 민준 과장님, 좀 부담스러워요. 선배님처럼 믿음직한 분이 필요해요. 세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감정을 어떻게 숨기지?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세진과 세윤은 야근이 잦아졌다. 사무실 불빛 아래 모니터를 보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세진 언니, 이 색상은 가을 단풍처럼 따뜻하게 느껴져요. 한국의 계절감을 담았어요. 세윤의 말에 세진은 웃었다. 너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살아났어. 내 감성이 특별해. 그날 밤, 피곤한 몸으로 한강 다리를 건너는 길 세윤이 갑자기 멈춰섰다. 언니, 저 사실 서울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언니 만나서 세진의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세윤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 나도 그래? 너 없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세윤의 입술이 세진의 뺨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감사와 애정의 표현. 세진은 얼어붙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세윤아. 그 키스 이후 그들의 관계는 은밀한 꽃으로 피어났다. 주말 데이트처럼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세윤이 전통 한복 가게 앞에서 멈췄다. 언니, 한복 입어볼래요? 추석에 가족 모임 갈 때 입을 거예요. 세진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세윤의 한복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너 정말 예뻐. 한국 미인의 전형이야. 세윤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언니가 더 그래? 강인하면서 부드러운 드라마 여주인공 같아. 그들은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의 가족 이야기, 부산의 바다와 어머니의 김장. 세진의 어린 시절,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걸 이해 못해. 세진의 말에 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처럼 조용히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세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세진아, 재혼 상대 소개시켜줄게. 좋은 집안 아들이야. 어머니의 말에 세진은 거부했다. 엄마, 나 이제 그런 거 싫어.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평생 혼자 살 건가? 사회에서 여자가 그렇게 사는 게 쉽냐? 세진은 세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카페에서 세윤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알면 우리 어떻게 돼? 세윤은 세진의 손을 꼭 쥐었다. 언니, 우리는 강해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LGBTQ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 말에 세진은 위로를 받았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가 빗발쳤고 민준 과장의 압박이 세진을 괴롭혔다. 세진 씨, 이번에 실패하면 승진은 물 건너갔어. 세진은 밤새워 일했다. 세윤이 곁에서 커피를 타주며 응원했다. 언니, 쉬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팀은 술자리를 가졌다. 이대로 강남의 호프집에서 민준 과장이 세윤에게 다시 접근했다. 세윤 씨, 나랑 데이트 어때? 세진 씨처럼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을 텐데 세윤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세진은 그 광경을 보며 화가 났다. 술기운에 세진은 세윤을 끌고 나왔다. 왜 그런 놈한테 웃어? 나한테만 웃지 마. 세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질투해요. 나도 그래요? 언니가 다른 사람 보면? 그날 밤 세진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세윤아, 너 사랑해.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세윤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언니. 처음 그 회의실에서부터 그들은 포옹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의 겨울처럼 포근한 포옹. 하지만 문득 세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세진아, 이혼한 거 알았어. 그런데 소문 들었어. 여자랑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 아마 사무실 동료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배신의 상처가 세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세진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다. 세진 씨, 세윤 씨랑 가까우시던데? 뭐 특별한 사이예요. 누군가의 농담이 아니었다. 민준 과장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세진은 세윤을 피했다. 오늘 미팅 취소해. 혼자 할게. 세윤의 눈빛이 아팠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은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세진아, 미쳤어. 여자랑 사귀다니. 가족 체면이 뭐가 돼? 당장 헤어져.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세진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나도 아파요. 하지만 이게 내 사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세진은 울었다. 서울의 밤, 창밖 비가 다시 내렸다. 세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언니, 문 열어요. 이야기해요. 문이 열리자 세윤이 안겨왔다. 누가 말했어요? 민준 과장.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했는데 거절하니까 복수한 거예요. 세진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세윤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언니 상처 줄까봐.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세진의 과거, 대학 연인과의 이별. 그때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재혼 압박에 지쳐서 세윤의 이야기, 부산에서 숨겨온 자신의 정체. 어머니가 알면. 하지만 언니 만나고 용기 생겼어요. 다음 주 회사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민준 과장의 제보로 HR이 개입했다. 세진 씨, 사내 로맨스는 금지예요. 특히 동성이라면 더 문제. 세진은 사직서를 제출할 뻔했다. 하지만 세윤이 막았다. 언니, 도망치지 마요. 우리가 함께 싸워요. 그들은 회사 LGBTQ 지지그룹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2020년대 결혼 평등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세진은 위로를 받았다. 세윤의 손을 잡고 고마워. 너 덕분에 버텨.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세윤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추석을 앞두고 딸아, 왜 연락 안 해? 남자친구 없어. 세윤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저 세진 언니 사랑해요. 어머니의 충격.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세윤은 울며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돌아갔지만 세윤에게 가족 모임 오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세윤은 무너졌다. 세진의 품에서 언니, 나 버림받았어. 세진은 세윤을 안으며 다짐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영원히. 고조되는 긴장 속 추석이 왔다. 세진과 세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하며 할머니, 저희 사랑 지켜주세요.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어떤 배신도 이겨내게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민준 과장이 세윤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했다. 클라이언트가 세윤의 이름을 빼고 민준을 칭찬하자 세윤은 분노했다. 이건 배신이야. 세진은 민준을 대면했다. 왜 그래? 질투 때문에 민준의 대답이 차가웠다. 너희 같은 게 회사 분위기 망쳐. 세윤 씨, 나랑 사귀면 용서할게. 세윤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나 아웃 포기할까 봐. 배신의 절정에서 세진과 세윤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세윤은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세진이 말렸다. 함께 싸워. 내 재능을 포기하지 마. 그들은 증거를 모았다. 세윤의 스케치북, 이메일 기록. HR에 제보하자 민준 과장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진의 비밀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동료들의 속삭임, 레즈비언이래. 이상에 세진은 고립되었다. 퇴근 후 한강 벤치에 앉아 세윤을 기다렸다. 세윤아, 나 후회 안 해. 너 만나서. 세윤이 달려와 안겼다. 언니, 미안해요. 내 탓이야.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세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세진아, 엄마 잘못했어. TV에서 퀴어 커플 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변화, K드라마 같은 반전. 세진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세윤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딸아, 부산으로 와. 세진 씨도 데려와. 가족의 포옹, 송년의 만남.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는 그들, 누군가의 비웃음. 요즘 애들은. 결말은 조용한 희망이었다. 새해, 세진과 세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디자인 스튜디오, LGBTQ 테마의 공간. 여기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요. 손님들이 늘었고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한강 산책로에서 그들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세윤아, 내 시선이 날 구했어. 세윤의 미소. 언니, 우리 영원히 불꽃놀이가 터지며 서울의 하늘이 밝아졌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한국의 봄, 벚꽃처럼 피어나는 그들의 이야기.